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오후 햇살이 건물 사이로 비스듬히 내리쬐고 좁은 골목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분식집 냄새가 흘러나오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상추 사가요. 오이도 싸요. 방금 밭에서 따온 거예요. 수진동 전통시장 입구. 낡은 리어카 하나를 밀며 야채를 파는 노점상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말순 할머니. 올해 72.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 굵은 주름 사이로 흘러내리는 땀. 하지만 손님을 부를 때마다 터지는 그 웃음만큼은 참 따뜻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리어카를 정리하던 말순 할머니는 맞은편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노인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쯤인가요? 노인은 두리번거리며 길을 잃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손수건 하나만 쥐고 있었고 허공을 바라보는 눈빛엔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가시려던 거예요? 글쎄, 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름이 순애인 것만 기억나네요.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가족은요? 누가 찾고 있진 않을까요? 가족이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순애 할머니는 머리를 짚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말순 할머니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에휴, 이 더운 날에 어디 돌아다니시다 쓰러지겠어요. 나랑 같이 밥이나 먹어요. 근처 식당에 가요. 내가 민폐되는 건 아니죠? 민폐는 무슨. 어르신.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시장 안 허름한 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자욱한 식당 안. 순애 할머니는 밥 한 숟갈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네.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기억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살면 돼요. 사람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 순애 할머니는 말순 할머니의 노점을 함께 지키게 됐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상추를 다듬고 점심이면 시장 아주머니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 둘을 보며 말했죠. 참 보기 좋아요. 저 두 분 가족보다 더 가족 같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야채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인연이 머지않아 수진동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기적 같은 이야기로 이어질 줄은요.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의 아침. 시장 골목마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퍼집니다. 상추 한 단 1,000원. 오늘 건 진짜 달아요. 이제 말순 할머니 곁에는 순애 할머니가 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아직도 가끔 기억이 뒤섞이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습니다. 오이를 닦고 고추를 봉지에 담는 손길이 참 곱고 조심스러웠죠. 순애 어르신, 오늘은 오이 먼저 팔아요. 그게 잘 나가. 그래요? 그럼 내가 목소리 크게 낼게요. 그리고는 힘차게 외쳤습니다. 오이 싸요. 상큼하고 싱싱한 오이예요. 그 목소리에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목소리 참 곱다. 어르신 덕분에 기분 좋아지네. 두 노인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함께 채워갔습니다. 어느덧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둘이 진짜 자매 아니냐는 소문이 돌 정도였죠. 우리가 자매면 나는 언니겠네. 그럼요, 순애 언니. 내가 동생이지 뭐. 그렇게 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말순 할머니의 웃음 뒤에는 늘 걱정이 한 줄기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늦은 밤 장사를 마치고 좁은 반지하 방에 돌아오면 허리춤에 꼭 쥐고 있던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 안에는 하루 번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그리고 사진 한 장이 그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손녀 지은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지금은 말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은이가 자주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병원비는 말순 할머니의 하루 매상이 한참 모자랐습니다. 에휴, 오늘도 조금밖에 못 벌었네. 그때 순애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말순 동생, 나도 돈 조금 모은 거 있어요. 병원비에 보태요. 아니에요, 순애 언니. 그럴 수 없어요. 나중에 갚지도 못할걸요. 말순 동생.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돈은 돌고 도는 거래요. 예전엔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갚는 거죠. 말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순애 할머니의 눈 속에서 묘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순애 언니는 가족이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었죠.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오래됐네요. 내가 기억을 놓치고 나서부터는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에 말순 할머니는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간 다시 만날 거예요. 인연이 있으면 길이 돌아도 결국 만나게 돼요. 두 사람의 손 위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장의 분주한 소음 속에서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던 두 노인의 인연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이 바로 며칠 뒤 두 사람 앞에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요. 초여름의 햇살이 유난히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와 순애 할머니는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야채를 팔러 나섰습니다. 수진동의 거리에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쁘게 만들고 있었죠.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근처 건물에 새로 생긴 휴대폰 매장이 대규모 행사를 열고 있었거든요. 매장 앞에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흥미로운 소식에 이끌린 주민들이 하나둘 몰려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와 순애 할머니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 오늘은 여기서 장사해보자. 순애 할머니가 속삭이듯 말하자 말순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두 할머니는 리어카를 천천히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리어카를 밀며 오늘은 분명 장사가 잘 될 거라는 작은 기대감을 안고 말이죠. 리어카를 세우고 야채들을 정리하는 동안 주변의 활기찬 분위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할머니들의 마음을 살짝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작은 리어카에서 시작될 이야기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오늘은 상추도 많고 오이도 싱싱하네요. 잘 팔겠어요. 순애 할머니는 웃으며 오이를 다듬었고 말순 할머니는 땀을 닦으며 리어카 속에 있는 야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매장 안에서 젊은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어르신들? 아이고, 그냥 잠깐 그늘 밑이라 시원해서요. 방금 자리를 폈어요. 안 됩니다. 여긴 우리 가게 앞이에요. 손님들이 보기 불편하다고요.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요, 우리 잠깐만 있다 갈게요. 해가 너무 뜨거워서. 잠깐도 안 돼요. 본점에서 점검 나오면 저만 욕먹는다고요. 얼른 치워요. 안 그러면 신고할 겁니다. 젊은 점장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깜짝 놀라
오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니, 잘못은 무슨 잘못이에요. 말순 할머니가 순애 할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점장은 여전히 고함을 질렀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분들이 자꾸 앞을 막으니까 장사도 안 되고. 그러더니 그가 리어카를 발끝으로 툭 하고 밀었습니다. 순간 리어카 위에 있던 오이와 고추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놀란 순애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오이를 주워 담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도 급히 고추를 모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길 위로 굴러가는 오이 하나, 그 위로 뜨거운 햇살이 반짝였죠. 그때 맞은편 커피숍에서 누군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정장을 입은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점장과 두 할머니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헉, 저 할머님, 혹시 설마. 곧 매장 앞으로 걸어가며 묻습니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점장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점장이 반갑게 인사한 이는 바로 이 건물의 건물주이자 휴대폰 매장 사장이었고 이곳뿐 아니라 여러 곳에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우 사장이었습니다. 아,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잠깐 들렀습니다. 근데 무슨 소란이에요? 이분들이 가게 앞에서 노점하셔서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셔서 치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두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말순 할머니와 순애 할머니 모두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마치 오래된 기억이 번쩍 스치는 듯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이라니? 점장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요? 아니,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 제 어머니예요. 며칠 전 집을 나가셔서 계속 찾고 있었던. 그는 급히 순애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진우예요. 엄마, 저 몰라요? 순애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진우? 내 아들 이름도 진우였는데. 그리고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말순 할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점장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전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그랬어요. 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 내가 직접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이 고생은 그만하셔야죠. 하지만 순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이 친구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진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함께 보내야 할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고 지나쳐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수진동 도심 한복판에서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두 노인의 운명이 맞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진우는 말없이 휴대폰 매장 간판을 바라보다가 결심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다시 시간을 보내야겠다. 며칠 후 성남시 수진동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오늘은 순애 할머니를 아들 진우가 데리러 오기로 한 날입니다. 수진동 시장 골목 옆 다닥다닥 붙은 다세대 주택의 지하방. 순애 할머니는 그 방 한켠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종이컵 커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말순 할머니의 집에서 지내며 아침마다 들려오는 시장의 분주한 소리,
저녁이면 들려오는 지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순애 할머니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했었지요. 곧 떠날 순애 할머니 곁에는 언제나처럼 말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순애 언니, 이제는 아드님이랑 떨어지지 말고 꼭 행복하게 사셔요. 순애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하죠. 내 아들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마음이 그렇게 낯설까요?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도 하지만 다시 가깝게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이제 천천히 다시 가까워질 거예요. 그때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제 가요. 병원 예약해놨어요.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치료받으면 많이 좋아질 거래요. 순애 할머니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근데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순애 할머니는 말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내가 정신이 없어도 마음은 잊지 않아요. 말순이 동생 아니었으면 나 이미 길 위에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말순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그런 말씀을. 사실 내가 외로워서 순애 언니 덕분에 잠시나마 숨 쉴 수 있었던 거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어머니에게 함부로 행동한 점장 말입니다. 제가 이미 해고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순애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세상 살기 바쁜 거지. 나도 젊을 때 그랬던 것 같아. 진우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 사람은 내가 괜찮다는데 뭘 그래. 그 사람도 집에 가면 부모가 있을 거야. 괜히 원망하지 말자. 방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순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순애 언니는 참 따뜻하셔요. 그런 마음이니까 아드님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 말에 순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엄마, 말순 할머니 노점 장사 그만하시게 하면 안 될까요? 진우의 말에 순애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그건 안 되는 소리다. 말순 동생은 이 장사 그만두면 지은이랑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자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건물 1층에 야채 가게 하나 내드리려고 그래요. 더 이상 비 맞고 햇볕 맞으며 고생하지 마시라고요. 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큰 도움을. 진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께 받은 은혜, 누군가는 또 나눠야죠. 그때 말순 할머니의 어린 손녀 지은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순애 할머니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이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지은아. 병원은 잘 다녀왔어? 지은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검사비가 너무 비싸서 다음엔 못 갈지도 몰라. 그 말을 들은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은이 병원비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챙기고 필요한 건 다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말순 할머니는 순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 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마음만으로도 충분한데 정말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진우야, 가진 게 있으면 나누면서 살아라. 그 말, 이제야 지키는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골목마다 반딧불 같은 가게 불빛이 남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 우리 지은이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네요. 그리고 모인 두 손에 천천히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그 손에는 이제 외로움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큰길 모퉁이 건물 1층에는 새로 단장한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수진동 야채가게. 엄마의 손맛, 어머니의 마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상추 향기와 흙내음, 그리고 푸른 오이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말순 할머니는 앞치마를 메고 계산대를 지키고 있었고, 순애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고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이제 리어카 안 밀어도 되니 좋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가끔은 시장 골목 바람이 그리워요. 두 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커다란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야채자매. 함께한 시간들. 사진 속엔 시장에서 웃고 있는 두 노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 오늘도 장사 잘 되시죠? 그럼요, 사장님 덕분에요. 우리 지은이도 여기서 도와요. 진우는 말순 할머니에게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라니요. 그냥 아들 하고 불러주세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 챙겨. 내 할머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 지은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병원비도 다 냈고 의사 선생님이 건강해졌대요. 말순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아니, 아들. 우리 같은 사람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께서 그러셨죠.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산다고. 그 말, 이제야 알겠어요. 순애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진우야, 이제 엄마 혼자라고 걱정하지 마. 이곳에서 말순 동생, 그리고 지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거야.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래, 난 괜찮아. 예전엔 기억을 잃었지만 지금은 마음을 되찾았거든. 순애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 밖으로 나가 햇살 아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길 건너 어린 아이들이 손을 잡고 웃으며 지나가고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이 시장 쪽으로 향합니다. 순애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참 따뜻하다.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야.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며 가게 천막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외쳤습니다. 순애 언니, 바람이 인사하네요. 순애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바람도 친구니까. 그리고 그렇게 야채 가게 건물을 지나 멀리 보이는 시장 골목에는 두 노인의 이야기가 아직도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미담처럼 오르내립니다. 햇살, 바람, 그리고 사람 냄새 가득한 수진동의 한 모퉁이에서 삶은 여전히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